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건국공로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받으신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단체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진입니다. 헐버트 박사께서 금관문화훈장을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한글을 세계에 알린 공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한글을 쓰자고 최초로 주장한 그런 공로로 이분이 이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어요. 이 헐버트 박사야말로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하셨죠. 한글을 우리가 제대로 썼나요? 450년 동안 잠자고 있던 한글을 깨운 분이 바로 헐버트 박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그게 한국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글을 깨웠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1446년 이래 쭉 보면은 중간에 뭐 홍길동전이라든가 또 구운몽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글로 쓴 소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있기는 하지만은 헐버트 박사는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을 최초로 밝힌 분이에요. 이게 왜 위대한 문자다. 그냥 뭐 한글이 뭐 이렇게 기역, 니은, 수평, 수직 이렇게 돼 있어서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언어학적 고찰을 해가지고 문자의 우수성을 최초로 밝힌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언어학자인 거예요. 그 안에 한글 연구원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한자를 한글로 쓸 때 의문학이라고 그러죠. 의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지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밝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선 사대부들이 한글로 쓴 글이 없어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먼저 조선에 1886년에 오셨는데 1889년에 뉴욕의 뉴욕 트리뷴이라는 신문에다가 The Korean Language, 그러니까 조선어,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어라는 논문을 기고를 한 거예요. 나는 미국 신문이 받아준 것도 아주 그냥 너무 당당한, 뭐라 그럴까, 기특한 일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글 모음을 아, 오, 우, 이를 여기다가 미국 신문에다가 직접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 아, 오, 이 자판이 있었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밑으로 줄 긋는 거, 이 옆으로 줄 긋는 거, 최초로 한글 자모를 세계에 소개한 거예요. 한글 모음 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냐, 이게. 미국 모음을 봐라. 아에이오 해가지고 발음하다 보면은 이건 아 하면 되는데, 영어 아는 아도 되고 에도 되고 에이도 되고 뭐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의 이 발음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는데, 한글을 떼는 것보다도 이 발음 하나 제대로 완성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 그만큼 한글이 배우기에 편한 글자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글자 하나당 발음이 하나인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서양에서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서양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조선에 이미 450년 동안 존재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한글이다. 우리나라의 글자 꼴이 전부 이 각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김 하면은 기역, 이, 그 다음에 미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조합을 할 수가 있다. 음소를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언어학적으로 규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이게 1889년인데 이제 이런 훌륭한 글을 남겨서 제가 이제 이걸 동아일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한테서 이 논문이야말로 정말 세계 언어 철학사를 바꿔야 할 정도로 훌륭한 논문이다. 첫째는 학문적으로 규명을 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외국인이 뭐 한국 사람들 이 얘기 듣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와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말을 해보고 하면서 글을 썼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언어로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에서도 예를 들어 동사가 화려하다. 그 다음에 또 의성어, 의태어가 이것도 환상적이다. 의성어, 의태어가 너무 많다. 이제 그런 그 한글과 한국어의 연구를 최초로 하신 분이다. 그런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1886년에 조선에 오셔가지고 1891년 말까지 조선에서 학교 교사를 했어요. 3년 돼서 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면서 동시에 삼인필지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서요. 한글로 쓴 교과서를 이분이 저술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1889년에부터 한글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보통의 결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한테 쓴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조선에서 한글로 책을 내는 것을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지식을 한국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어머니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한글로 내는데 단순히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가르치는 보편적 지식을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사대부들이 전부 한자로만 책을 내는 거예요. 한자로 책을 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한자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이 책을 많이 내고 다 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 몇 명이나 읽었을까요? 책을 내서.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한글로 내야 된다. 특히 이제 그때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선교사들은 종교서적만 내려고 그런다. 근데 자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르치는 보편적 지식을 한국에 전하겠다. 그러려면 첫째가 뭐예요? 세계 지도, 세계 역사 이런 걸 알아야 조선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조선이 이제 외국어 협상 같은 거 할 적에 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인필지란 말은 선비사자, 백선민자, 반두필자, 알지자예요. 선비나 평민, 그러니까 양반 쌍놈 모두 다 알아야 할 지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제목부터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천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별자리는 어떻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가 9장이 있어요. 이 지도가 9장인데, 이게 세계 지도가 처음으로 천연색 세계 지도가 여기에 탄생한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크레온을 가지고 와가지고, 크레온을 칠해서 이 책을 발간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지도를 만들려면 당시에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강철로 된 칼을 사가지고 서양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아주 그 전문가, 옛날에 나무를 끌로 판다고 그러죠. 그런 끌로 나무를 그 목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목판에다가 세계 지도를 끌로 판 거예요, 이게. 이 지도가. 이게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든 지 30년 만입니다, 이게. 30년 만에 세계 지도가 천연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어머니,
조선 사람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책이 나오면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조선 사람들의 손재주와 섬세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분이 또 조선 사람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뭐 이 책의 의미는 세계 각국을 그냥 단순히 지리로 수박 거달기로 넘어간 게 아니고 군사력까지 종교 또 그 나라의 특징 이런 걸 모두 다 담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영국 오면은 영국이 뭐 넓이가 어떻고 뭐 또 무슨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종교 무슨 말을 하고 또 사법제도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느냐? 근대 사상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미국에는 대통령을 4년마다 뽑는다. 주지사도 4년마다 뽑는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재판을 임금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도책하고는 그를 달리하는 세계 문화 지리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어요? 이제 배제학당에서 주시경 선생이 이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한글에 놀랬겠죠. 그때 당시에 교육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근대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또 하나 위대한 거는 이 책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조선편에 보면은 남북이 삼천리요 동서가 600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동서가 600리라는 걸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현대 지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약 240km예요. 말하자면 인천에서 저 강원도 속초 넓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240km고요. 약 240km예요. 그러니까 딱 600리예요. 이 책. 그런데 단순히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를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240km라고 안 오고 600리라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단위를 도량형 단위를 조선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외를 비교를 했어요. 서울은 말하자면 겨울에 뭐 영하 몇 도까지 가는데 그거는 미국의 뭐 뉴올리안스 뭐 뉴욕 그 지방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서울을 한국을 중심으로 이 책을 펴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의 위대성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책을 펴내서 조선인들의 도량형 담이 조선인들이 편리하게 보도록 책을 썼다라는 거. 이런 배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각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판 최초의 각주인 거예요, 이게. 여기 작은 글씨로 썼죠. 큰 글씨와 작은 글씨가 있어요. 이 작은 글씨가 설명인 거예요. 그 각주인 거예요.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정말 헐버트 박사의 살아있는 양심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 청나라 편이 있어요. 중국 청나라 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아편을 팔려다가 중국에다가 중국이 반대를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아편년이라고 써 있더라고. 여기는 아편년. 아편년을 중국 사람한테 팔아서 중국 사람이 그 아편쟁이라고 그러죠. 아편 환자가 득식을 거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인본주의가 그대로 여기에 묻어내는 책이에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묻어 있어요. 특히 당시에 미국 사람으로 봐서는 영국을 완전히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영국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든지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요. 어머니, 전 여기에서 영국의 아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욕해도 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문장을 집어넣고 이제 미국에서 욕을 먹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이 소중한 책이다. 물론 뭐 이 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분의 그 정신, 한국의 서양의 근대적 지식을 전해줘야 조선 사람들이 커나간다.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읽도록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이 그대로 박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머릿말이죠. 이게 머릿말. 이 머릿말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천하 형세가 예와 지금이 크게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요, 옛날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세계를 알고 도전을 해라.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해요. 생각건대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널리 알며 빨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업무는 본국 글자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은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수이 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비의 천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왜 한글을 두고 한글을 안 쓰냐라고 조선 사람들을 질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헐버트 박사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조선의 그 사대부들을 만나면은 당신 언문 아십니까?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모른다고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언문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언문을 안다고 그러면은 쌍놈 취급을 받아가지고 사대부들이 언문을 알아도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대부들에 대한 한글을 쓰자는 도전장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한글 사용을 주창한 명백한 증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위대성이 아까 내가 휴머니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평등주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여자 학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학파 중에서도 그렇게 실학을 주장하면서도 여자는 공부를 시켜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그러니까 남과 여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비와 백성, 양반 쌍놈이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서문을 좀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서문을 한번 읽어보고 당시에 한글 암흑기에 헐버트 박사가 어떻게 해서 한글 사용을 최초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한글 제강운동을 펼쳤나, 이걸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지금 헐버트 박사가 아까 내가 삼인필지를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말하자면 한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부 서울에 있는 조선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조금 토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해례본이나 이런 거는 보지를 못했죠. 1940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삼인필지 이후에 니 코리안 알파벳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선 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글이 어떻게 유래됐는가를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한글하고 그 다음에 만주 문자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문자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문자하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티베트 문자가 가장 가깝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조 과정이나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해례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남겨놨어요. 이분이. 글로. 그걸 남겨놨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삼인필지를 처음 보고 이 삼인필지를 과연 헐버트라는 분이 썼을까? 그걸 의심을 했어요. 왜냐?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6년을 공부해도 10년을 공부해도 잘 발전이 안 되던데, 어떻게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출판하는 과정이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891년 1월에 첫 책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불과 4년 만에 출판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이걸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이분 기록을 보니까 미국에서 조선에 1886년에 딱 7월에 와가지고, 아, 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조선말을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이내로 그냥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틀 만에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지만 적어도 바로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7월 5일 날 와가지고 9월 23일 날 개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출석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2개월 사이에.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아냈겠어요? 헐버트 박사가 600통이 넘는 편지를 부모님한테 썼습니다.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조선말로 조금씩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5개월 만에. 그 이듬해 4월에 가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조선말로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후 여름에 보니까 동사일람표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 안타깝게도 그 동사일람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일람표라고. 근데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훈민정음에서 없어진 글자, 4글자죠? 그 없어진 글자를 찾아냈다. 이런 글자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형한테 편지 쓰는 대목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겠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미심 찍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실일까? 그런데 자기 자서전에 나중에 보니까 나는 한글을 배운 지 4일 만에 읽고 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읽고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만에 조선 사람들이 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문자를 왜 조선인들이 무시하고 있느냐. 이거 일주일 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배운 지. 이거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에요. 아니, 한글을 발견한 것도 위대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이 한글 운동을 펼친 거예요. 한글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면은 이분이 왜 한글 자강 운동을 펴겠어요? 한글 쓰자고. 여기 삼인필지 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점을 가장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선 4대 부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을 쓰자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이분의 글에 보면은 한국의 위대한 소설가나 위대한 시인이 나와야 한글이 빨리 발전한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설이나 시를 막 쓰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그 한글 교육이에요, 그게. 또 저는 하나의 우리 한글의 서광이 주시경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헐버트 박사가 주시경 선생을 1894년에, 그러니까 이 삼인필지가 나온 3년 후에 배제학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시경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한글에 비친 서광이다. 두 분이 만나게 한 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이 삼인필지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그때 헐버트 박사가 운영하던 산문 출판사라고 감리교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학비가 면제가 되고 돈을 벌어야 했었어요. 주시경 선생이. 보통 사람은 낮에 실습만 했는데, 보통 학생은, 돈 있는 학생은, 돈 없는 학생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시경 선생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이 그냥 가만히 일만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이 되잖아요. 이때 독립신문에서 주시경 선생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 독립신문에 추천한 사람이 헐버트 박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재필한테 주시경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한 분이.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또 띄어쓰기 같은 것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은 이제 완전히 문법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문법을 개척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헐버트 박사도 그때까지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빨리 문법을 만들어야 된다.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걸 주시경 선생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조선어학회 최연배 선생이 현대 한글을 개척하셨죠. 또 이제 1945년에 우리 교과서를 또 한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시경 선생하고 이제 국문연구소를 만드는데도 공헌을 하시고, 그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여러 활동을 하신 게 이제 바로 한글 자강 운동이다. 헐버트 박사가 제일 처음에 1891년 이전에 이미 주장을 해서 이제 주시경 선생이 1906년에 문법책을 내고, 그 안에 이제 또 한글 보급을 위해서 그 한글 보급청 이제 이런 걸 만들자 막 협의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난 게 또 우리나라 한글에 정말 비친 서광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신문도 전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8년에 한겨레 신문이 나오면서 신문이 한글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 뒤에 다른 신문이 뒤따라서 한글로 바꿨죠. 1891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삼인필지가 나왔으니까 딱 100년 후에 한글 대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도 너희들이 언젠가는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한자는 영어의 라틴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말씀이 지금 귀에 새롭게 들립니다. 문자는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을 조합했을 때 그 글자가 되잖아요. 그 글자로 말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민족의 형성이에요. 한국의 위대한 발명품 또는 한국의 자산, 최고의 자산 중에 한글이 꼭 들어가거든요. 헐버트 박사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삼인필지 아까 서문에도 한글은 본국 글자일 뿐더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인데도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편리하다 이거죠.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편리해서 갖다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나라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편리하다. 그래서 이걸 좀 명심하고 한글을 쓰자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 말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쓰기에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에도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한글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